일단 오늘 말씀드릴 게 첫 번째 포인트, 할 말은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빡이 쳐가지고, 자 일단은 밸류업 ETF 연기된답니다. 예, 연기된다라고 하고, 이거 진짜 이거는 말을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그런 주제라 가지고 제가 급하게 잠깐 보시면은 지금 밸류업 ETF 출시 연기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밸류업 ETF 출시 연기한다라는 이 이슈가 나왔는데, 이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올 때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나올 때부터 과연 밸류업 ETF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ETF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 마인드긴 해요. 한국적 마인드인데, 우리나라는 ETF를 그냥 무난하게 만드는 걸 좋아해. 무난하게 만드는 거. 무난한 종목들을 넣고 이렇게 가는 거를 되게 이제 선호합니다. 과거부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는 ETF가 특색이 없다.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메타버스 ETF 그러면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야? 로블록스 들어가거든. 로블록스 비중 막 10% 15% 담아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메타 들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갔는데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러는데, 아니 20%가 로블록스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로블록스의 움직임을 제일 많이 추종을 하면서 관련성 있는 기업들을 중요성이나 아니면 안정성 측면에서 추가하는 개념이지, 우리나라는 밸류업 ETF에서 지금 한 30%에서 한 35%, 25%에서 30% 정도, 맥스로 30% 정도가 누가 들어가냐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들어가. 종목당 최대 15%니까. 그러니까 한 25% 정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4분의 1이 그렇게 들어가. 그러고는 나머지도 대부분 보면 코스피 200이 있는 종목들이야. 그럼 코스피 200이랑 다른 게 뭐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얘들 1년에 한 번씩 또 리밸런싱 한대. 리밸런싱은 왜 1년에 한 번씩 해? 그러니까 밸류업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ETF를 좀 더 이게 우리가 이거 상품이니까, 상품으로서 이 밸류업 지수라는 걸 잘 팔아먹기 위해서, 특히 외국인한테 잘 팔아먹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살만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이게 진짜로 팔린단 말이야. 그 외국에서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이 뭐야 이게? 라는 얘기가 바로 나온 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그때 외국에서 바로 나왔죠. KB는 그렇게 밸류업 열심히 하는데 KB 왜 안 들어감? 바로 그 얘기 나왔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왜 안 들어감? 자사주 매입 소각해, 배당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밸류업 열심히 하는 은행들은 다 넣어야지. 왜 안 들어감? 근데 왜 최근에 뉴스 난 두산마켓 왜 들어감? 그런 게 이슈가 많이 됐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수 종목을 재선정을 한다라는 쪽으로 이게 좀 바뀌고 있어요.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리밸런싱 후 상품 상장, 지적 많이 받은 건 빼고, 그러고는 이게 좀 더 밸류업의 상품성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대주주 의지라고. 대주주의 경영 의지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주주가 뭐 재벌이 바로 바뀌냐 그러면 안 바뀌니까 뭐 해야 돼요? 대주주가 지주사. 대주주가 개인이 아니어야 돼.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경영권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주사가 법인이 이제 대주주인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LS 밑에 있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배당을 올립니다. 왜냐면은 지주사로 돈을 올려야 그거를 회장님이 뭐 알아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 그 부분에서 대주주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지주사가 대주주로 들어가 있는 사업회사, 우리는 지주회사가 있고 사업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주사가 대주주로 들어가 있고 실제로는 사업회사로 평가를 받는, 장사에서 LG나 SK나 이런 데로 돈을 올려주는 요런 기업을 넣어야 된다. 그죠?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재벌이 아니고 포스코라든지 신한이라든지 아니면 KB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유기업이라 하는데, 뭐 주식회사가 다 공유기업이지 뭐 주인이 있어? 대주주가 왜 주인이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오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지주사 다 빼야 된다.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는 또 두 번째로 있는 거,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밸류업이기 때문에. 그럼 주주환원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아니면은 배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미국식으로 갖다 놓고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배당이 매년 성장하는 배당 황제주 이런 거 다들 분류돼 있잖아요. 배당이 적어도 배당 컷은 없어야 돼. 배당 컷은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는 꾸준한 배당 성향을 준다, 꾸준한 배당 성향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던가, 그게 아니면은 매년 배당을 증액시킨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잡아넣어야죠. 이렇게 잡아놓으면 누가 걸리냐? 네이버가 걸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기간 배당을 주고 꾸준히 배당을 늘린 기업 누구냐 그러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네이버입니다. 배당률은 쓰레기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초장기적으로 배당을 매년 올리고 꾸준히 올린 기업이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배당을 매년 올린 기업이 네이버라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들어갈 수 있지. 왜냐면 걔들은 3년 동안 번 돈의 50%를 환원한다 그러고 기본 배당이 깔려 있으니까, 배당률이 좋으니까. 삼성전자 지금 배당 그래도 2% 중반대가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넣을 거면은 뭘 들어가야 돼요? 종목 비중을 많이 줄여야지. 15%가 아니고 종목 비중을 한 종목당 얼마? 5% 정도로 제한을 해버려야죠. 이래야 좀 더 차별성이 나오는 거지. 이래야 차별성이 나오는 겁니다. 종목 비중을 한 종목을 15%씩 잡아버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가 3반 나중에 배당 준다고 여 넣으면은 그들이 50% 다 차지하면은
전혀 특색이 없어져. 종목 비중을 크게 제한해야 된다. 5%씩 20종목 넣어도 충분히 그거는 분산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밸류업 ETF를 좀 더 조금 어찌 보면 우리나라식으로 무난하게 만들려 그러면은 얘를 비중을 줄여야 돼. 그래야 특색이 생긴다. 아, 이렇게 쉬운 거를 이거를 못해? 방구석에 앉아있는 나도 얘기한다. 나도 밸류업 인덱스 하나 짜라 그러면 나도 짠다. 이게 제일 문제가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해요.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 택시기사는 그 꼬라지니까 지금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버스기사하고 있어 지금. 환장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컨셉도 중요한 겁니다. 컨셉이 뭐냐 그러면은 밸류업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주주환원 기준으로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밸류업에는 성장도 있을 수 있어. 성장도. 지금 밸류업 공시 계속 나오는 거 이게 밸류업 공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업이 밸류업 공시다라고 뜩뜩 발표하는 거 보면은 오늘도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그러면은 요런 공시가 나왔어. 우리가 얼마까지 성장을 하겠다라는 공시. 심지어 롯데에서 이걸 밸류업 공시라고 내고 있어요. DB하이텍도 이거랑 비슷하잖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돈을 벌겠습니다라는 이따위 말을 지금 밸류업이라고 지금 찌꺼리고 있다고. 근데 이것도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기업이 공시를 어찌 보면은 이게 편법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주주 환원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당을 줘가지고 얼마를 이제 밸류업을 시키겠다. 이것도 중요한데 그 돈은 내 돈이니까 우리가 이거 뭐 이 돈을 모으고 재투자해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더 성장을 하겠습니다라는 밸류업을 공시하는 기업들이 지금 존재한다고. 이거 편법 꼼수거든. 정부에서 원하는 내용은 그거지. 게임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공부해라는 소리잖아. 게임하지 마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럼 게임 안 하고 친구랑 나가서 축구하다 올게. 게임 안 하면 되잖아. 이런 꼬라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게임하지 마 그러면 게임 안 하고 여자친구랑 놀러 갔다 올게. 목적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목적은 안 맞지만 그래도 게임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 순 없어. 밸류업 공시를 했다 그러는데 어쩔 거야. 그러니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할 거예요? 밸류업을 두 가지로 나눠야지. 소위 말하는 배당 중심, 소각 중심. 정말로 이게 그 현금을 주주한테 나눠준다라는 이게 주주랑 같이 동방선장한다라는 현금 흐름을 이제 나눠준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 한 가지를 설정을 하고 그럼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보시면은 약간 방어주나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좀 대형주가 들어갈 거예요. 은행, 증권 큰 기업이 들어갈 거야. 거기서 무엇? 성장에 대한 밸류업도 따로 하는 거지. ETF를 따로 만들어야지 성장에 대해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LG엔솔이나 이런 애들. 얘네들은 지금 매출이 전년 대비 20%씩 성장하는 기업. 그런 것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는 기업. 그런 것들 일단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대신에 그 편입에 대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 사기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건 뭐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약간 성장주 투자 느낌으로 경기 방어주와 혁신주, 성장주 이런 느낌으로 두 개로 나눠. 그럼 뭐 이렇게 나누면 답이 나와. 이거는 이 대형주 들어가는 거고 여기 중성주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선택지는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누구들은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해라. 이렇게 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장 소통이 돼야 우리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거래소가 뽑아낸 거다. 금융위원회가 뽑아낸 거다. 그럼 외국인들한테 쉽게 세일즈할 수 있고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나 진짜 우리나라 ETF판에 진짜 너무 답답한 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은 거는 투자 그 정보를 얻고 싶은 거 뭐냐 그러면은 삼성전자 밸류체인, 삼성전자 D램 밸류체인이 뭐예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들은 그 뭐 PCB가 뭐가 있고 무슨 기업이 있고 원익그룹이 뭐 들어가고 쭉쭉쭉쭉 나와요. 삼성전자 파운드에 들어가는 애 누구 있어 그러면 누구 있고 바로 나와. 그거를 우리가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증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알지. 일반 투자자는 몰라요. 직장인들은 몰라요. 그러니 이상한 중성주 들어가가지고 막 상한가 간다 올라간다 가자 그러다가 처물려가지고 다들 계좌 박살나는 건데 그러면은 증권사들도 그냥 이런 ETF 내면 돼요. 하이닉스 밸류체인 ETF 하이닉스 10% 때려받고 나머지는 거기 밑에 들어가는 HBM 관련된 애들 ETF로 쭉쭉쭉쭉 만들어가지고 딱 나오면은 얼마나 이게 그 사람들한테 투자에도 도움이 되고 증권사 실적도 얼마나 이걸로 그 쉽게 끌어올리겠냐고. 이런 인덱스 개발해가지고 이런 인덱스 액티브로 돌린다 그러면 사람들 투자하지. 삼성그룹 ETF는 있어요. 삼성전자 밸류체인 ETF는 없잖아. 이런 걸 만들면 돈이 된다니까. 진짜 참 그 밸류업도 팔기 위해서 해야지. 그냥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까이기 싫으니까 그냥 노멀하게 가는 이런 것들은 금융에서 이게 노멀하게 간다. 금융에서 노멀하게 가면은 저 유럽골 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 이제 병자다 죽었다 유럽은 끝났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금융은 혁신의 최선단에 서 있어야지. 금융은 좀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밸류업이 연기된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 그러고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밸류업 이런 거를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본이 대주주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업들이 참여하려 그러면은 맨날 그 상벌 얘기하잖아. 상 주면 돼. 상 주면 이런 거는 대국민 설문조사 한번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야. 대주주가 배당을 증액을 해. 배당을 지급을 해. 그래 주가를 끌어올려.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대주주가 부담되는 거는 상속할 때 세금이 부담이 됩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배당 끌어올린 것만큼 뭐 해주면 돼요? 세금 깎아주면 되지 않아요? 이걸 올려주면서 뭐가 돌아가요? 우리나라 시장이 성장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금융이 성장을 하는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말고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면서 국내 내수 소비가 올라간다고 기업이 돈 싸들고 돈을 쥐고 그걸 안 푸니까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건데 이거를 시장에다가 풀어주고 이로 인해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계속 수익을 얻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본 이익으로 소비를 늘린다 그러면은 대주주 세금 좀 줄여둬도 뭘 늘릴 수 있어? 내수 경기가 좋아지면 내수 경기에 대해서 이게 세금이 올라간다고. 이거는 나중에 계산기는 분명히 두드려 봐야겠지만 분명히 이건 똔똔 날 수 있다라고 이게.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기업가들도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게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럼 이게 선순환이 된다고. 선순환. 그러면 먼저 뭔가는 포기를 해야지. 지금 밸류 ETF다 뻥 내놓고는 지금 정부가 한다는 게 뭐예요? 그 밸류 ETF 내세요. 밸류 공시 내세요. 안 내요? 내라고. 내라니까? 아니 상은 뭐 나중에 일단 뭐 생각해보고 일단 내. 의무라니까? 왜 안 내놓고? 누가 하겠냐 이거를. 하다못해 전교등수 1등만 올려도 한 등수만 올려도 집안에서 치킨을 사주고 피자를 사주고 게임기를 사주고 옷을 사주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답답한 소식이기도 해가지고 일단 뭐 뉴스 쭉 보다가 마감 시장 쭉 보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그냥 방송을 한번 키자 라는 생각에 켰고요. 밸류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저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장의 상법 개정도 분명히 지금 이제 앞으로도 나아갈 길이고 근데 상법 개정이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의 그 경영권 프리미엄 문제도 이제 그 슈카 채널에서도 다루고 했는데 슈카 형님도 이게 증거사 출신이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데도 겁나 세게 때렸잖아요. 이번에 영풍 보면서 지금 보면은 이게 대주주만을 위한 나라다 이런 얘기 정말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 미국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는 게 당연한 이유는 미국이 잘하기 때문이고 그러면은 미국처럼 우리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하나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왜 그거를 정답이 나와 있는데 왜 그거를 못하지? 왜 못하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밸류 ETF는 11월 4일이 아닌 연기가 된다라고 하고요. 리밸런싱 하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럼 뭐 선정 기준 솔직히 꽤 오랜 시간 아니고 전 당장 내일 발표하라 그래도 내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하셔야죠. 깔쌈하게 나옵니다. 이틀도 아니고 하루만 안 해도 깔쌈하게 나옵니다. 이거를 못해서 안 하는 건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못하는 건지 참 그래요. 너무 답답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ETF가 바뀐다는 소식이 나왔으니 변한다는 소식이 나왔으니 우리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게 정말 투자할 만하다 그러면은 연금 계좌에서 때려박으면 되는 아주 좋은 상품이 나오는 거고 여기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세세하게 다시 한번 밸류에 대해서 앞으로의 뭐 수급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밸류 ETF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ETF는 수급 개똥이다. 수급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재선정으로 들어간다라는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고 여기서 일단은 자르고 두 번째 소식은 SK 스퀘어입니다. 빠밤.